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 요건 중에 타당성의 마지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불균형과 주관적인 요건으로서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엔드가 아니라 오어예요. 요 중에 하나만 갖춰주면 돼. 거기에다가 폭리행위를 하겠다는 악의까지 갖춰줘야지 요 객관적,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춰줘야지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요거 103조 위반이에요. 반사회 질서행위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고요. 추인이 불가한데 전환은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불공정 법률 행위는 증여나 경매 같은 요런 거에는 인정이 안 되고 단독 행위에는 인정이 될 여지가 있다.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듣고. 자,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마지막에 들으면 요 포인트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이 뭐냐면 이런 불균형이라는 객관적인 요건과 요 궁박부터 무경험까지 이런 주관적인 요건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불공정하다는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불공정하다는 요건이 갖춰져야지 불공정 행위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매도인이 10억짜리의 토지를 1억으로 헐값에 팔았죠. 요게 불공정 행위라는 게 요런 요건을 다 갖춰서 인정이 돼야지 비로소 매도인이 불공정하니까 얘한테 헐값에 팔았던 거 무효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이 불공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지금 요 매도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매도인이 시골에서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라는 거는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 토지 거래에 대한 지식도 되게 좀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 생활도 안 해보셔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지식도 거의 없는 분이야. 그냥 농사밖에 못 짓는 분이에요. 그럼 팔순 노인이 있어. 이런 팔순 노인이 10억짜리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매수인이 요거를 1억에 헐값에 요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억울하게 싸게 판 요 매도인이 방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다시 땅 돌려줘요.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불균형 한다는 게 객관적인 요건인데, 자, 요게 왜 객관적인 요건이냐면 봐봐요. 이 불균형은 뭐와 뭐가 불균형한 거냐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해야 돼. 자, 그럼 급부는 뭐고 반대급부는 뭐냐? 급부는 쉽게 얘기해서 준 거고 반대급부는 준 거 요거를 줬으니까 받는 것을 반대급부라 그래. 그러면 매도인이 뭘 줬어요? 토지를 줬죠. 그러면 돈을 받아오는 게 반대급부인데 급부는 10억짜리 줬는데 반대급부는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불균형이죠. 그죠? 이게 불균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한 10배나 차이 나는데요. 요런 거 가지고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주관적이 이런 10배, 5배니까 이거는 불균형이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돼. 불균형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이게 불균형이어야 돼. 그러면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불균형이란 건 누가 판단하느냐? 그죠? 요거 판사, 사회 통념 나오면 그냥 판사인 거야. 판사가 보기에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싶으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요게 불균형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험에는 주관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일단 그 불공정 행위가 되려면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팔순 노인인 매도인이 이렇게 헐값에 팔았을 때는 이 매도인이 궁박이 뭐냐면 곤란이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좀 곤란해. 곤란하거나 경솔하거나, 그죠?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린 게 경솔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았어. 근데 요 세 개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어잖아, 오어. 엔드가 아니라, 그죠?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하고가 아니라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자, 봐봐요. 여기 셋 모두가 아닌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궁박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워낙 갑자기 끼니를 굶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아끼던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심리적으로 누가 심리적으로 이런다는 것은 가령 여러분들 사막 같은 데 가서 되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목도 마르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누가 다가와서 야, 내가 물 한 컵 줄게. 이거 1억. 이런 식으로 궁박에 몰리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 이런 심리적, 신체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예 같은 거는 사막 어쩌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알면 돼. 시험에는 경제적인 궁박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떻게? 심리적인, 신체적인 궁박도 요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 요 무경험도 주의하셔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방금 전에 이 팔순 노인이 요 토지 거래 특정한 사회 경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 같은 건 안 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한테 사기치지 마. 이 나쁜 놈아.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없는 무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바로 요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 불공정 행위는 요 조건에서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만약에 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있다고 쳐. 대리인. 그러면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따질 때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요. 근데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제가 앞글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 여기서 너무나 운이 좋아. 왜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험과 경솔이죠. 이게 경험이 아니라 경솔이야. 경솔과 무경험 요거를 하니까, 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무대 이렇게 하면 돼. 경무대가 뭐냐면은 예전에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경솔과 무경험, 경험이 아니에요. 경솔이에요. 경솔과 무경험, 경무대. 요거 꼭 해주세요. 이것도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자, 궁박, 경솔, 무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갖춰지면 요거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매수인이 요거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까지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 행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상당히 요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까다롭죠. 이 사람이 너무 이거를 싸게 10억짜리 1억짜리로 싸게 팔았네. 그래서 이거를 무효야 돌려줘 라고 하려면 첫 번째 어떤 거? 그렇죠. 요게 불균형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에 빠졌고, 요거를 요 매수인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준은 여기에 있는 불균형, 궁박, 내지는 여기 악의, 이 모든 게 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가령 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이행기가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 예를 들어서 이 불균형만 보더라도 보세요. 처음에 거래할 때 만약에 요 토지가 1억이었어.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이게 1억이어 가지고 매매대금 1억 주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시에는 요게 1억이었어요. 근데 잔금 치를 때 6개월 후에 잔금 치를 때 이게 1억이 아니라 토지가 폭등을 해서 10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계약 당시에서는 이게 1억 원이었으니까 1억에 계약한 게 당연한데 잔금 때 오르더라도 그거는 얘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요 놈이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당연히 있다고 했어요. 매도인이 무효를 주장해야 되죠. 왜? 무효를 주장해야지 가져갔던 내 땅 돌려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땅 돌려줘 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 입증 책임, 요 불균형이라는 거, 그리고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악의가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누가 증명해야 돼? 요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요 불균형이 있어요. 지금 얼만큼의 불균형이 있냐면 10억하고 1억하고 상당한 불균형이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요렇게 10억하고 1억이랑 이렇게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가 차이가 많이 나면 요 매수인 요놈이 나쁜 거 아니야? 요놈이 궁박이나 이를 알려는 악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요놈 나쁜 놈이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 설령 요런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악의를, 이 악의가 있었다고, 요것과 요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한다 안 한다, 추정을 안 한다고, 요걸 조심해야 돼. 추정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입증해야 돼. 여기 입증해야 돼. 이 추정이 뭐예요? 이게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추정을 나중에 이거 우리 등기법에 있는데 추정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악의가 만약에 추정이 되면은 얘가 입증할 책임이 없는데,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매도인이 요 입증을 해야 돼요. 아직 잘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이 세 가지를 모두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요 매도인이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균형이라 하더라도 이런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거를 얘가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요놈이 요렇게 너무 싸게 하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요 법률 효과보다 요 조건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제 이거 봐봐요. 법률 효과. 지금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한테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이고, 여기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이를 알고 무경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얘가 악의가 있어가지고 불공정 행위가 이제 성립했죠. 그러면 이제 그 법률 효과를 한번 보면은, 자, 요 무효가 불공정 행위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절대 무효야. 103조 위반이잖아요, 여러분. 반사회 질서 행위 103조. 그래서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을이 병에게 요걸 팔았다 하더라도, 병이 선의의 제3자 하더라도 얘를 보호를 못하고 이 값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지 않는 절대 무효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하셔야 돼. 불법 원인 급여인데, 불법 원인, 요 103조, 요게 반사회 질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예요. 자, 근데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잘못한 놈들을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누구만 잘못했어? 요 을만 잘못하고 갑은 잘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을은 갑한테 받았던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을 앞으로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돼.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억을 받았죠. 이거는 안 돌려줘도 돼. 왜? 요 놈이 나쁜 놈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보호하지 않아. 요 놈은 보호하지 않고 누구만 보호해? 요 갑만 보호하기 때문에 갑은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얘한테 1억을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얘는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돼. 왜? 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은 토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을은 요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 누구? 그래, 불법 원인 급여는 착한 사람한테는 요게 적용이 안 돼서 착한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돌려받고 다 해야 돼. 하지만 나쁜 놈들한테는 안 줘도 되고 받았다면 안 돌려줘도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103조 위반이니까 추인이 불가해요. 요건 공통인데 요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돼.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해.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 방금 전에 토지가 10억짜리인데 1억으로 해서 요거를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걸 무효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게, 야, 이게 무효야? 야, 그러면 내가 이거 10억짜리지만 우리 둘 다 8억에 사고 파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게 무효일 때 8억이었다면 갑과 을이 요거 거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으면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는 무효예요. 자, 그럼 부재소 합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 을이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게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요 놈이 요 10억짜리를 1억으로 사면서 계약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이것이 설령 불공정 행위라 하더라도 너는 소송으로 나한테 이런 걸로 불공정행위로 소송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부재소, 소송을 나한테 걸지 마라는 합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죠. 너무 불리하잖아, 갑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 법률 효과까지 이제 봤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고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교재 36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는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요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의 일종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이거 봐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하나죠.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104조는 103조 조항의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자, 일단 봐봐요. 이제 적용 요건 봐봐요.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죠? 자, 그럼 먼저 객관적 요건 한번 볼게요. 객관적 요건, 여기 밑줄.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 동그라미. 불균형. 다만 그 판단은,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 사회 통념 동그라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돼. 즉, 불균형의 기준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의 동그라미, 객관적의 별표. 주관적에다가 확실하게 사살해버려. X.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서 판단해.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이거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별표.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하고 이행기 기준이 아니에요. 이행기가 법률행위,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 요게 뭐예요? 그렇죠. 객관적 요건인 서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가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쌍괄호 2번, 주관적 요건. 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고 폭리자가 이런, 자, 봐봐요.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먼저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돼. 그죠? 여기에다가 이를 알려서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요. 폭행의 악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궁박은 곤란한 거예요. 곤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다 밑줄. 요거 중요해.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궁박 상태, 정시적, 신체적 궁박 상태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경솔이란 뭐 이런 거고요. 무경험은 요거 중요. 밑줄. 일반적인 생활 체험이 일반적인 동그라미, 별표. 요거 중요. 자, 근데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요 토지 거래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궁박, 경솔, 무경험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5어라고, 5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7페이지. 자,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 뭐야?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하는 경우에 궁박은 본인 기준이지만 어떤 거? 경솔, 무경험, 경무대 옆에다가 경무대 적어주세요. 경무대 이렇게 외워야 돼. 경무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기에다가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 동그라미. 이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악의가 없을 때에는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지문 가지고 낼 만한 거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사정이 있고 과실이 있다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리지. 과실만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악의가 아예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 봐봐. 입증 책임 요거 먼저 알아야 돼. 자,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여, 자, 밑줄. 있다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고요.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궁박, 경험, 무경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균형이 있었다는 걸 모두 입증해야 돼. 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리고 판단 시기는 언제예요? 법률행위시야. 요것도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중간쯤에 3번 효과를 볼게요. 효과는 절대 무효야. 절대 무효. 그리고 요거는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인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자, 밑줄 보세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행한 후라면, 자, 폭리라는 불법 원인이 수익자인 폭리자에게만 있죠. 폭리자에게만 있어. 그래서 피해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로 급부의 반환을 피해자에 청구할 수 없다. 왜? 요거는 요 103조 위반이니까. 그죠? 요거 아까 땅은 돌려받아도 1억 받은 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불공정한 부분은 절대 무효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누구인지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추인 안 되죠. 추인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이 뒤에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재수 합의도 무효라 그랬죠. 부재수 합의 요거 자, 이거 몇 페이지면 38페이지 이렇게 나한테 소송 걸지 마. 이런 합의는 무효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보면은 자, 판례는 우리가 여태 봤던 게 농촌에 거주한 실수세.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요거는 2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먼저 한 거. 요거는 농촌에 거주하는 79살 된 노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감정 가격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놈들이 하는 짓이 애초에 이상해요. 계약할 때 보통 10분의 1 계약금 주죠. 근데 이놈들이 매매 대금의 3분의 1이나 계약금으로 지불을 했어. 그리고 중도금도 다음날 빨리 후다닥 사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려고 나쁜 놈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요 위에는 뭐 읽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경매 있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경매는 여러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경매하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경매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냥 그 얘기예요. 판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어. 경매는 효력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범위를 보면요. 이 봐봐요. 적용 범위는 밑줄 그세요. 증여계약이나 기부행위 같이 아까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증여계약이나 기부행위는 한 사람이 주는 거야. 자, 이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계약에서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가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따라서 증여계약이나 기부행위 같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 있죠? 주는 무상행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여기 경매 동그라미. 경매에서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 요런 거는 불공정행위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요걸 조심해야 돼. 단독행위도 한쪽만 뭔가 법률행위를 하니까 상대방이 뭔가 안 받으니까 증여나 기부행위처럼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 단독행위는 이익을 봐요, 한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 중에 채권 포기 행위라는 게 있는데, 자, 봐봐요. 이런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채무자인 어떤 회사가 있어. 여기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채무자야. 그리고 채권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갑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한 3억 정도 요게 채권이 있어. 근데 이 회사가 이 채권자한테 뭔가 지금 이거 내용 읽어보면 뭔가 소송 걸어가지고 얘 지금 깜빵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징역을 면하려면 이 남편, 그러니까 요 갑의 부인이 얘를 을순이라고 하면 을순이한테 가가지고 야, 네 남편 지금 깜빵 보내기 싫으면 이 채권 포기해 하는 이런 포기행위와 같은 단독행위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 이러면 이 궁박 상태에 빠진 거 아니야, 여자가. 그걸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결론을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거? 그렇죠. 이런 증여, 기부행위, 경매에서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단독행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39페이지 핵심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면 핵심 체크 1번.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 아니지, 법률행위 시점이지. 이행하는 시점이 이행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에 한한다. 아니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맞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요. 폭리자의 과실이 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죠. 의사가 있어야 돼. 과실 가지고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한쪽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자는 할 수 없어도.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맞죠? 불공정 행위의 적용이 증여, 기부 행위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7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틀렸잖아. 일반의 경험 부족,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지. 요 토지 거래라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1번 나오면 시험에서 이 4개 읽어볼 필요도 없어. 틀린 거 1번 딱 이렇게 찾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건 기출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기출문제 몇 문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